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경제 투톱을 동시에 교체한 배경이 무엇일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장하성 실장을 시차를 두고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오늘 동시 교체가 됐어요. 어떻게 의미를 보십니까? 네, 아니 이제 그 김현장 이른바 동시 교체설은 꽤 오래 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상당히 좀 미뤄진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시점을 택한 이유는 역시 좀 내년 집권 3년 차에는 좀 분위기 쇄신을 해서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내년 초 지금 중폭 개각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워낙 이제 그 논란도 많고 현재 성과도 별로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빨리 일단 경제 라인부터 경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형적으로는 방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제 경제 투톱의 갈등서를 빨리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언론을 보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두 경제 수장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마찰을 빚고 하는 언론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먼저 부총리를 경질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파문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핵심 측근들의 손을 들어주고 경제부총리는 말이지 먼저 경질했다라는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들은 지금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부총리 선 경질설이 나돌면서 부처의 이제 공무원들이 네. 상당히 좀 불만을 품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갈등설을 조기에 진화하고 또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권이 새롭게 자연스럽게 경제 이기 팀으로 넘어간다 하는 모습을 이제 국민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동시 거치를 한 거로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와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폭행과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해 오늘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직원을 때리고 동물 학대를 강요한 혐의 등은 모두 인정했지만 마약 투약과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음란물 카르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양 회장이 실제 소유지인 웹하드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된 경위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양 회장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 모바일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이 교체 소식을 두고 출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배경에 그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교체가 된 배경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 최근 발언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 김 부총리를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꽤나 좀 정치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대목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 소문도 좀 많이 돌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서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향후에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모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더욱더 이제 좀 뒤숭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예. 역시 이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이제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경제적인 성과와 관련한 그런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이 지금 결합이 돼서 이런 네.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적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 위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그 부분 좀 궁금한 게 과연 김동연 부총리가
그 발언이 상당히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걸 예상을 못했는 건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정치적이란 말이 여야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야당은 이게 이제 청와대 내부의 갈등, 정부 여당의 갈등으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버린 거죠. 네. 이제 그 전에도 야당이 자꾸 위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치니까 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태도로 좀 갔었습니다. 네. 불과 한 보름 전부터는 상당히 강력하게 전에는 그 야당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다가 최근 들은 조금 그 완화된 좀 물러선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제 논란 공격에 이제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김대중 부총리 좀 불편해한다. 좀 뭐 이런 얘기들이 빨리 좀 퍼져 나갔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발언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다 이런 발언이 솔직히 본인의 어떤 교체를 좀 시기를 앞당기는 데 상당히 작용을 한 거로 봅니다. 예, 결국 경제 투톱이 교체가 됐습니다. 후임 인선을 보면 먼저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예상대로 내정이 됐습니다. 그 인선 배경을 먼저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분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3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두 사람의 호흡이 좀 잘 맞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 투톱 간의 갈등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와대 어찌됐건 그 비서 라인과 그다음에 경제부처 간의 어떤 불협화음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먼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뭐 홍남기 지금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워낙 이제 그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별 탈 없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대과 없이 일을 잘 그냥 수행한 그런 이제 공직자에 이제 속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이제 신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격보다는 좀 그 안정감을 일단 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김수현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러니까 김수현 그 이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청와대는 그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 역시 정책실장을 맡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 그런 점을 우선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원장. 보면 이번 인사 두 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경제 투톱의 어떤 콤비네이션을 상당히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전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이제 공직 생활 30년을 했지만은 장하성 실장은 공직 생활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경제부총리 하다 위지만은 사실은 또 나이는 사실 장하성 실장이 4살이 위입니다. 우리 사회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홍남기,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또 각각 비서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한 사람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사회수석으로 같이 콤비를 마쳤고 또 두 사람이 다 차관을 했었고 그리고 나이도 홍남기 지금은 이제 부총리 내정자죠. 부총리가 네. 좀 2살이 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고 여러 가지 공통 부모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호흡을 맞추기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한 게 좀 고려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생 경제는 굉장히 힘든 거고, 그나마 이제 수출 경제가 잘 버텨주고는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금 미국 경기도 좀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좀 악재가 조금 이제 불어닥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점을 생각하면 사실은 좀 너무 이렇게 무난한 인사보다는 네. 정말로 능력 위주로 좀 이렇게 필요하다면 발탁 인사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너무 좀 무난한 인선을 택한 거 아닌가. 어허. 그런 점도 지금 없잖아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지금 보면은 홍남기 실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통과해야 이제 본격 인선이 될 텐데 청문회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본인이 지금 만성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청문회 때마다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견이 돼 한번 온통 지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그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과연 청문회에서 통과를 할 거냐라고 보는데 저는 과거 사례로 보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뭐 별 탈 없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박사님 말씀 하나 더 덧붙이면은 지금 오늘 청와대 인사가 한 일주일 닷새 전부터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거론이 됐던 매번. 이름들이죠. 예, 그래서 네.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또 덧붙여서 아쉬운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뭔가 신선하고 파격적인 그런 과감한 그런 인사들이 한 번쯤 이루어질 법도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생각을 또 같이 동의를 합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이제 내정자에 대해서는 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또 이런 야당에서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의 지적도 있지만 이제 과거에 그 참여정부 시절에 함께 일했던 분들 중에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역시 좀 경제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맡아봤던 분야도 이제 그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문성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지게 정책실장이 되면 어찌 됐건 지금 같은 상황에선 특히나 경제 부분을 많이 챙겨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저건 그러니까 이미 그 약간 하마평이 나오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상당한 이제 부담을 느끼긴 할 텐데 청와대는 역시 이제 경제는 그래도 그 홍남기 지금 이제 후보자 경우에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고 계속 네. 경제통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이제 충분히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근데요, 원래 정책실장은 사실은 경제 전문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경제는 부총리에게 전체적으로 맡겨야 되고 또 경제 수석이 따로 있습니다. 청와대에. 네.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정책실장이 경제를 총괄하고 같이 콤비를 이루면요.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이정우 정책실장 그리고 김병준 정책실장이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비경제 분야,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투톱은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저는 봅니다. 예. 어떤 호흡을 보이게 될지 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부총리를 살짝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향후의 어떤 새로운 보수 그런 개념에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론자인 동시에 성장론자기도 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 개인 이력이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그런 네. 그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고 출신의 야간 대학을 나와서 그야말로 이제 성공 신화를 일군 그런 이제 경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최근에 약간의 그 발언으로 논란을 유발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처신에 좀 신중한 편이에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구설수로 늘 논란이 있는 자유한국당 쪽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 분명하고요. 네. 이번에 역시 부총리직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역시 한 번쯤 이렇게 접촉은 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은 좀 듭니다. 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좀 배경이 됐던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먼저 한번 좀 듣고 또 이야기를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이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소감이라든가.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재위도 있고 또 제가
가정법을 써서 말씀드린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도 뵐 겁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네, 저 국회에서 또 뵐 거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뭐 총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무슨 뜻으로 한 얘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뭐 영입하고 관심 있고 띄워지고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뭐 저 우스개라고 봅니다. 뭐 이 여권 내부의 어떤 그 분열을 다분히 좀 부채질하는 식의 그 덕담성 그 우스개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다시 보자라는 얘기는 지금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네. 한 달 공백 기간 동안에 사실은 부총리가 지금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김정은 네. 부총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계속 볼 수 있다. 과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이후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북한 남북 정상회담 때 가서 배석도 하고 사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로 처음으로 경제부총리가 없는 그런 지금 국회 예산국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묘한 그 상황이 도래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 마지막까지 한 달까지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국회에서 자주 보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봅니다. 예,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여야에선 좀 당리당략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뭐 평상시 워낙 정치적인 그 행보를 해온 분이라면 이거 상당히 좀 뭐 정치적인 행보를 암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그동안의 이제 그 언행으로 볼 때 절대로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야말로 그 액면 그대로 예산안 끝날 때까지는 본인이 지금 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총리에서 이제 해임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오히려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그야말로 그 최후의 작심 발언은 아마 예산안 통과되고 나면 한 번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경제사령탑 그리고 김현장 투톱 교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있었던 이야기를 좀 자유한국당 내부 갈등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시기 내년 2월이냐 7월이냐를 놓고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전원책 지금은 이제 경질이 돼서 이제 해촉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라고 불러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촉이 되면서 원래는 오후 3시에 그 회의가 예정돼 있었고 거기서 이제 입장을 밝힐 것 같았는데 그 전에 이제 당 차원에서 먼저 해촉 결정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됐을까요? 말하자면 전격 경질한 셈 아니겠습니까? 여당식 표현을 하자면. 근데 원래는 이제 오후 3시에 회의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발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예정대로 3시에 입장 표명, 거취 표명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전원책 변호사 상당히 강한 발언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제2, 제3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오전에 전원책 비대위원은 본인이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사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특히 아주 강렬한 발언을 하겠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 소나 개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소나 개, 돼지로 볼 수도 있는 인식할 수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 말하자면 전원책 비대위원이 사실상 본인도 최후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판은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빨리 이제 전격 경질을 했다고 봅니다. 야당이 투톱을 빨리 경질했듯이 야당도 빨리 하루속히 네. 내부 분열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지금 진화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파문이 그러나 저는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따라서 또 다른 외부 위원들도 동반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식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영입한 네.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영입할 당시에도 당내외에서 상당히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책임하에 다 이렇게 어찌됐건 이제 영입한다라고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보내는 과정이 이런 식이 돼버리면 네. 누가 앞으로 와서 조강특위위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김병준 위원장을 돕겠다고 나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권이 뭐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명예로운 그야말로 그러니까 자진 사퇴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원책 그 전 조강특위 위원이 그러니까 발언이 상당히 좀 그 강했던 것은 분명하고 또 김병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인신공격성 발언을 좀 많이 했던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앞으로 조강특위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조강특위가 꽤나 오랫동안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협위원장 전부 다 사표는 받아놨는데 네. 그 임무를 빨리 대체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에도 굉장한 차질이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월 전당대회 그대로 고수하다 보니 이제 벌어진 일인데 2월 전당대회 자체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런 전망을 하시는 거죠? 조강특위가 지금 저런 식으로 망가져 버리면 네. 인적 쇄신 작업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사태로 해서 김병준 위원장 또 비대위에서 주장했던 2월 전당대회 자체가 한두 달 더 늦춰질 개연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변원책 조강특위위원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제 종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져 이제 완전히 그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할 때는 뭐 국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중에 전격적으로 이제 교체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사실 애당초에 들어가서 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무리였었습니다. 사실은 전권을 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거 우리 정치사에 보면 전권을 실제로 줬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강특위 위원인데 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 겸하고 있습니다. 네. 직속 상관은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이 위에 있는 거죠. 그 위에 비대위원장이 김병준입니다. 당헌 당규상.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애당초에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깨트려 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특유의 어떤 평론가적인 어떤 기질이나 그런 파괴력, 돌파력으로 네. 패기로 돌파력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건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친박이든 비박이든 공통적으로 전부 다 김병준의 어떤 2월 전당대회 개최설을 지지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병준 뒤에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도와주고 있는 거죠. 혈혈 단신으로 뭔가 좀 한번 파격적인 일을 해보려다가 도중에 꺾어버린 어떻게 보면 비운의 그런 조강특위 위원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네. 비대위와 조강특위의 권한 해석을 놓고 또 앞으로 이런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대위 아래에 조강특위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강특위 위원으로 이제 그 선임된 이후에 거의 비대위원장급 그 행보를 보였던 것은 맞아요. 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김병준 위원장을 자극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어찌됐건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당의 인적 쇄신을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조강특위는. 그런데 사실 지금 별로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뭐 당협위원장을 정리하는 하는 과정이 하나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이 작업이 그렇게 녹록한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을 데려오려면 시간이 또 이게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 과정이 좀 이제 상당히 절차가 다시 이제 뒤엉켜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지명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조강특위 위원이라고 하나 아마 김병준 위원장이 상당한 힘을 또는 정권을 주겠다고 그 구두 약속은 한 것 같아요. 네. 그 약속을 좀 어긴 감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용했을 때와 또 전원책 그 변호사의 조강특위 위원이 되고 난 이후의 언행을 비교해 볼 때 너무 이게 좀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자신의 위치를 좀 약간 좀 위협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이제 작용을 많이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내 혼란을 막고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상황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